여러분, 집을 화사하게 만들고 돈이 쏟아지길 바라며 이런 식물들을 키우시나요? 그럴 때는 어떤 식물을 선택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식물은 집안의 기운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잘못된 선택은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가족들의 건강과 재산을 위협할 수도 있죠. 식물은 집안의 기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골라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유한 가정은 어떤 식물을 선택해 부자가 되는지 알아볼까요? 아주 중요한 원칙 중 하나는 각 물건은 쓰임새에 맞게 올바른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 원칙을 따라 집안을 꾸미는데 특별한 식물을 선택하여 재물운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부자들이 알고 있는 식물 중에서도 특별한 두 가지와 운을 저주하는 식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소중한 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시고 많은 소개 부탁드려요. 앞으로도 최고의 풍수 정보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 특별한 식물을 소개합니다. 그것은 극락조입니다. 극락조는 영원한 풍요를 상징합니다.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지속되며 후손들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잎이 크고 아름다운 외모와 함께 공기정화와 전자파 흡수에 도움을 주며 부정적인 기운을 제거하고 재물운과 운을 개선하는 데 탁월합니다. 많은 분들이 극락조 식물과 여인초 식물을 혼동하시는데요. 이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린 상태의 두 식물은 모양이 유사하여 구별하기 어렵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식물입니다. 집안에 키우는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본인 키보다 큰 식물은 주변의 기운을 흡수하기도 하고 금전운과 건강운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여인초는 아파트 12층 높이에 달하는 무려 30m까지 자랄 수 있습니다. 이는 극락조의 20배나 큰 식물이죠. 이렇게 큰 식물을 키울 때는 식물 관리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식물이 주변의 운을 모두 흡수하여 집안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축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극락조를 키우는 것이 좋습니다. 극락조는 긍정적인 변화와 개인적 성장을 장려하며 몸과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고 앞으로의 행운을 암시합니다. 풍수학에서는 극락조를 좋은 운을 가져다주는 매우 뛰어난 식물로 여겨집니다. 또한 집안에 극락조를 두면 가족들에게 열정과 창의성을 불러일으키고 동기부여와 영감을 주어 개인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운을 개선하고 도전에 대처할 용기와 자신감을 부여합니다. 극락조를 키우는 것은 개인의 성장과 함께 큰 돈을 벌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강한 불의 기운을 가진 극락조는 잠자는 곳에 두면 불안과 수면 장애를 유발할 수 있으며 집안의 기운의 조화를 더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절한 장소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극락조는 남쪽의 우세한 불의 기운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거실 중앙을 중심으로 남쪽을 향한 구석이나 햇빛이 잘 들어오는 양기 바른 베란다나 발코니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물 운을 포함한 길한 기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식물은 파키라입니다. 파키라는 행운을 초대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재수나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돈나무로 불립니다. 이 나무에는 한 가지 흥미로운 전설이 있는데요. 옛날 어느 가난한 젊은이가 매일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며 달을 보며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기도를 하던 자리에서 이국적이고 아름다운 식물을 발견했습니다. 이를 하늘에서의 선물로 생각하고 성심성의껏 키웠습니다. 식물이 자라자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사고 싶어해 씨앗을 구매했습니다. 이후 그 식물을 키워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대대로 전해져 왔습니다. 이런 전설이 퍼지면서 많은 국가에서 파키라 식물을 돈나무로 불러왔습니다. 우한 파키라는 전 세계에서 최고의 공기정화 식물로 손꼽히며 나쁜 기운을 제거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내뿜는 뛰어난 식물입니다. 또한 그 형태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파키라는 둥근 형태로 모여있는 5개의 잎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깨달음을 상징합니다. 둥근 다원형의 잎은 집안에 복을 가져다주는 숟가락 모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그랗고 손 모양의 잎이 많은 돈을 집으로 끌어오고 따스한 줄기는 그 돈을 보호하며 금전운을 끌어온다고 믿어집니다. 또한 파키라의 날카로운 아래쪽 잎은 사악한 기운을 막아내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파키라를 키울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위치에 두면 집안의 기운의 조화가 깨질 수 있으므로 적절한 장소에 두어야 합니다. 동남쪽 공간에 두면 행운이 가득한 일이 생길 것이므로 거실 중앙을 중심으로 동남쪽을 향한 구석이나 햇빛이 잘 들어오는 베란다나 발코니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잣집도 망하게 할 수 있는 식물도 있습니다. 아무 식물이나 집안에 두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중요한 식물 정보 8가지를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것은 협축두입니다.
혁죽도는 남부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꽃나무로 그 화려한 꽃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예전에는 가게에서도 많이 팔렸기 때문에 아직도 집에서 키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풍수적으로 음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집안에 키우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더 나쁜 점은 혁죽도가 아름다운 꽃나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매우 독성이 강합니다. 실제로 청산가리보다도 무려 6,000배나 높은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독성은 주로 잎, 줄기, 그리고 종자에 분포되어 있으므로 만지거나 접촉을 하면 심각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안에서 혁죽도를 키우는 분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혁죽도를 키우고 계시다면 가정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즉시 버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할 식물은 죽은 식물입니다. 이미 죽고 뿌리만 남아있는 식물로 집안에 방치되면 안 좋은 기운을 유발하여 우환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집안에 죽은 식물이 있다면 즉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할 식물은 덩굴 식물입니다. 특히 담쟁이 덩굴은 전국 각지에서 자랄 수 있으며 과도하게 자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덩굴 식물은 음의 기운이 강하기 때문에 풍수적으로는 좋지 않습니다. 덩굴 식물은 집안의 기운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어서 매우 좋지 않습니다. 특히 천장 쪽에 매달아 아래로 내려가게 기르는 것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이러한 위치는 가정 내에서 불화를 초래할 수 있고 때로는 사기를 당하거나 크게 다치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는 집안의 음의 기운을 증폭시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간혹 집 담벼락을 덩굴 식물로 뒤덮은 곳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외관상 멋지고 예쁘게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집안에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 차게 되어 좋은 운이 찾아오지 않고 오히려 부정적인 에너지만 채워지게 됩니다. 또한 집안에 본인보다 큰 식물을 두는 것은 금전운을 막히게 할 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의 기운을 빼앗아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집안에 긍정적인 기운이 흐르지 못하고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마당이 있는 주택에서 큰 나무를 키우는 경우 나무의 가지나 그림자가 집 안으로 들어오면 집의 기운이 변화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큰 나무가 지나치게 많은 수분을 흡수하면 집의 운기가 혼란스러워지므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행운목으로 알려진 식물은 실제로는 불행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는 풍수학적으로 좋지 않은 선택이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행운목을 선택할 때에는 신중해야 합니다. 행운목과 유사한 식물은 풍수상으로 보면 단절된 기운을 의미합니다. 이는 좋은 기운이 잘려버려 금전운이 오래 이어지지 않고 짧게 끝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식물은 집안에 들여놓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선인장은 풍수상으로 보면 안 좋은 운기를 가진 식물로 여겨집니다. 큰 선인장을 키우는 것은 화목한 부자의 집에서도 자주 볼 수 없는 일이며 집안에 선인장이 있으면 불의의 사고나 가족 간의 갈등, 심지어는 다친 사고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춘 죽은 나무의 기운으로 집안에 들어오면 부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숯을 사용할 때에는 죽은 숯을 가공하여 제품이나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죽은 숯이 발산하는 음의 기운을 중화시켜 부정적인 영향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죽은 나무를 재활용하여 사용하는 방법은 좋은 대안입니다. 다시 사용 가능하게끔 가공하거나 페인트 등으로 처리하여 나쁜 기운이 나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죽은 나무를 버리기가 아깝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행나무나 등나무는 음기를 빨아들이고 나쁜 기운을 뱉는다는 풍수적인 전통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집이나 마당에 심으면 음과 양의 조화를 깨뜨리고 집안에 불운을 불러들일 수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은행나무를 이용하여 우리 한민족의 전기를 끊으려고 한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풍수지리학에서는 은행나무나 등나무가 집안에 있으면 집이 망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음의 기운을 끌어들여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선택하는 식물은 풍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주로 재물운을 끌어들이기 위해 선택되며 특히 극락조와 파키라가 이에 속합니다. 그러나 행운목이나 선인장과 같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식물도 있습니다. 특히 선인장과 행운목은 음의 기운을 지니고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죽은 나무나 등나무 역시 부정적인 에너지를 풍기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은행나무를 사용하여 전기를 차단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사실도 소개되었습니다. 이외에도 혁죽도와 덩굴 식물은 집안의 기운을 부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으며 수춘 죽은 나무의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죽은 나무를 재활용하여 사용하는 것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소중한 가족과 지인분들께도 많이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